냉이 많아지면 질염인가요? 배란기에 냉이 계란 흰자처럼 나오는데 이건 정상인가요? 왜 주기에 따라서 냉의 양상이 달라질까요? 그리고 냉이 생리 주기에 따라서 바뀌는 이유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두 가지 호르몬 때문입니다. 분비물이 갑자기 늘면서 냄새가 동반된다면, 회색이나 녹색의 분비물이 나온다면, 보시면 안쪽에 여기가 질이거든요. 여기에 질경을 넣고 보시면 오늘 이 질문에 하나씩 답해가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이동입니다. 여러분, 3월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변했는데요. 이렇게 환절기일 때 날씨가 일교차가 클 때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 조심하세요. 오늘은 진료실에 정말 많이 오시는 질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질염을 알려고 하면 정상 질 분비물이 어떤지 알아야 할 텐데요. 냉이 많아지면 질염인가요? 배란기에 냉이 계란 흰자처럼 나오는데 이건 정상인가요?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노란 냉이 나왔는데 이거 약 먹어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에 하나씩 답해가면서 더 중요한 것, 나의 정상 패턴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질은 정상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정상 여성분들도 분비물과 냄새, 약간의 자극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분비물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패턴이 갑자기 바뀌었는지, 그리고 동반 증상이 있는지입니다. 첫 번째로 생리 주기에 따른 변화입니다. 왜 주기에 따라서 냉의 양상이 달라질까요? 냉은 질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정상 반응입니다. 외부에서부터 균을 막아주고요. 내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냉이 생리 주기에 따라서 바뀌는 이유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두 가지 호르몬 때문입니다. 자, 사계절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봄에는 꽃가루가 조금 더 많고, 여름에는 습도가 좀 더 많고, 겨울에는 건조하죠. 이것처럼 생리 주기에 따라서 질 안의 상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건강한 여성의 질 내를 생리 때, 배란 전후 세 시점에서 관찰했더니 분비물의 양과 점막 상태, 균의 구성이 유의미하게 달랐습니다. 같은 여성인데도요. 그러면 세 가지 단계를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생리 직후에는 에스트로겐이 낮기 때문에 냉이 거의 적은 편입니다. 건조한 느낌이 드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정상입니다. 배란 전에는 에스트로겐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배란기 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투명하고 맑고 미끄러운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배란기예요. 이때가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 계란 흰자처럼 투명한 끈적끈적한 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보고 질염인가 하고 놀라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은 배란 신호입니다. 배란기 전후에 나오는 이 점액은 정자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미끄럼틀처럼 정자가 잘 이동하도록 자궁 경부의 상태를 바꿔주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만들어진 점액입니다. 배란 후에는 프로게스테론이 우세해지면서 냉이 흰색이나 크림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도도 높아지는 경우가 많고 이것 또한 정상입니다. 네, 이렇게 생리 주기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분비물들은 정상 분비물이니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정상일까요? 맨 먼저 색깔입니다. 투명색, 흰색, 크림색은 대부분 정상입니다. 연한 노란색이나 베이지색도 동반 증상이 없다면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진한 노란색의 분비물이 갑자기 늘면서 냄새가 동반된다면, 회색이나 녹색의 분비물이 나온다면 이때는 병원을 내원하셔야 합니다. 흰색의 면 티셔츠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노랗게 변하는 경우가 있듯이 분비물이 처음에는 흰색이었지만 나오면서 산소와 닿으면서 또는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서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질 분비물의 양입니다. 분비물의 양은 냉은 개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상 범위가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질안도 입 안처럼 점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입 안에 침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 좀 적기도 합니다. 하지만 침이 적다고 해서 비정상,
너무 많다고 해서 비정상은 아니듯이 이것도 약간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염은 원래 나의 분비물 양은 어땠었는지, 갑자기 늘어났는지, 가려움이나 통증과 같은 동반 증상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냄새는 교과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생선 비린내와 같은 냄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치와 같이 건강한 발효식품들도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질내에도 젖산균이라는 균이 있습니다. 이 균이 질내를 산성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특유의 냄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냄새가 나면 무조건 질염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질내를 질세정제로 씻으면 냄새가 없어지냐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질세정제로 질내를 씻어내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냄새가 더 생기기도 합니다. 유익균인 젖산균이 없어지면서 잡균들이 살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산도가 바뀌고 질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은 언제 와야 할까요? 갑자기 패턴이 바뀌거나 냄새가 갑자기 강해지거나 가려움, 따가움, 통증과 같은 동반 증상이 있을 때, 색깔이 회색이나 녹색으로 변했을 때, 성관계 후에 통증이나 출혈이 있을 때, 골반의 통증이나 발열이 있을 때는 반드시 내원하셔야 합니다. 냉이 있으면 무조건 질염 검사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변이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염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보시면 안쪽에 여기가 질이거든요. 여기에 질경을 넣고 보시면 자궁경부 뒤쪽에 분비물들이 많이 고이게 됩니다. 여기서 칫솔 같은 걸로 살짝 채취하게 됩니다. 통증은 없고 1분에서 5분이면 끝납니다. 약국에서 질정을 사서 쓰면 안 되나요? 약국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질정은 보통 곰팡이 질염에 듣는 질정인데, 이게 확실하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아니라면 오히려 내성이 생길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병원 가면 무조건 약을 주나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검사를 하거나 약을 먹는 건 아닙니다. 정상 분비물로 보인다면 드레싱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생애 주기별 변화입니다. 여성은 생애 주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겪기 때문에 청소년기, 가임기, 폐경 전 그리고 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처음으로 분비물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생리 주기도 불규칙하기 때문에 언제가 배란기 냉인지 애매하죠. 이때부터 기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임기 때는 생리 주기에 따른 변화가 가장 클 때입니다. 배란 전후에 점액 변화가 가장 클 때이고요. 임신 여부, 피임약을 먹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내 생리 주기에 따른 패턴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폐경 이행기에는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분비물의 양도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폐경 이후에는 질이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비물의 양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염증은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조하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요. 냉이 많다기보다는 건조하고 따갑다는 게 이 시기의 주된 증상입니다. 자, 생활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원을 가꿀 때 우리가 흙을 좋게 유지하고 과도한 비료나 제초제를 쓰지 않으면 식물이 스스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좋은 균인 젖산균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활 관리의 핵심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 내부를 빡빡 씻거나 식초라든지 레몬즙 사용 안 됩니다. 미온수로만 씻으셔도 되고요. 질 내 환경과 비슷한 세정제를 사용하여 외부만 씻어주세요. 두 번째는 속옷입니다. 통풍이 잘 되는 속옷이 좋고요. 땀이 차거나 축축하게 되는 경우 균이 살기 좋습니다. 향이 강한 세제나 유연제는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 후에는 정액은 산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온수로 가볍게 씻어주시거나 잠자리 후 질염이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질정이나 미온수로 가볍게 씻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기검진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냄새나 통증이나 가려움이 있다면 정기검진이 아니라도 꼭 내원하셔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음식이라든지 유산균을 드시면 질염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직은 근거 수준은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컨디션 관리에서는 질 유산균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결론으로 내 정상 패턴을 알아두는 것입니다. 혈압도 120에 80이 정상이라고 하지만 평소에 낮으신 분이 있고 약간 높은 분이 있습니다. 평균적인 정상보다 나의 정상 패턴을 알아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인 경우에도 분비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비물은 생리주기나 생애주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내 패턴을 알고 정상이 아니라면 그리고 동반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내원하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다음 3주차에서는 PMS, 생리전 증후군과 생리통, 운동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진통제는 언제 먹어야 가장 생리통을 줄일 수 있는지, 운동은 도움이 되는지, 2차성인지 1차성인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의사 이동이었습니다. 질 유산균을 먹으면 질염이 낫나요? 많이들 물어보시고 저도 질 유산균을 이제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논문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아직은 치료가 된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논문에서도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많긴 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는 질 내에 있는 균총을 정상화하고 회복시키는 데 잠재력이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적인 치료를 대체하진 않지만 건강한 질 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어쨌든 도움은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맞아요. 이 균들이, 유산균들이 질 내에서 산도를 유지하게 도와주고요. 잡균들이 사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복용 주기는 뭐 매일 먹는 게 좋은지 매일매일 드시는 게 좋고 항생제를 드시게 되시면 이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같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 드실 때는 더 잘 챙겨서 드셔주세요. 항생제를 먹게 되면 이게 한번 좋은 균들까지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정상적인 질내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유산균을 잘 드시면 항균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젖산이라든지 항균 단백질이나 과산화수소 같은 걸 만들어서 질 내에 있는 잡균들의 증식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폐하가 원래 질 내가 산성인데 젖산이 산성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상피세포에 얘네가 경쟁적으로 붙어요. 그렇게 되면은 질 내 상피세포를 얘네가 먼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균이 붙을 자리를 좀 없애버린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얘가 면역세포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조절을 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5번째로 폐경 후에는 질 내 환경이 바뀌면서 면역이 좀 떨어지게 되는데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질 내 정상 그 균총이 바뀌게 되는데 프로바이오틱스가 이 환경 변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아직까지 근거 부족해 하지만 먹어서 도움될 수 있다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시중에 많이 나와 맞아요.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어떤 제품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사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보통 이제 질 유산균이라고 하면 건강한 여성의 질 내에서 나오는 균들을 분석을 해서 그걸로 이제 만들어서 제품이 나오거든요. 그걸 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상 질 내 균총을 검사할 수도 있어요. 내 질 내에 어떤 균이 살고 있는지를 검사해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먹는 방법도 있어요. 추천은 해주시나요?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정상 질 내 균총을 보고 부족한 것들이 있는 유산균을 추천을. 네.
이렇게 수축하면서 생리 혈을 내보낼 때 그 프로스타글란딘이랑 호르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주 높아지기 전에 먹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보통 생리 네. 시작하기 전에 네, 생리 시작 전에 드시는 게 더 나아요. 네, 아프기 지금- 전에. 남녀공학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대학교까지 다 남녀공학이 네. 있는데 심지어 제가 여성과 건강이라는 수업도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해.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아, 그래요? 이게 진통제 먹는 시기에 따라서 이 경험한 통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왜냐면 이제 네. 딸이 네. 통을 이제 할 때가 돼서 그쵸. 네. 와이프도 모를 것 같은데 어, 좀 알려줘야겠네. 네.